이게 자꾸 자극이 돼서 찢어지면 이렇게 눌렸을 때 어떻겠어요? 찍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은 계속 우리 맷돌 갈리듯이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언젠가는 그 패스로웨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목에 가장 안 좋은 행동이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는 세 가지예요. 오지 마세요. 요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두둑 꺾고 막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제아락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원장님, 요새 스마트폰이다 컴퓨터다 그런 것 때문에 목들 많이 아파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목이랑 어깨가 아픈 이유가 거북목 때문인지 일자목 때문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거북목이랑 일자목이랑 차이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목이 아프면 저희가 보통 엑스레이 좀 찍어볼게요 하고 오면 엑스레이를 보면서 원장님 저 일자목인가요? 거북목이랑 뭐가 다른가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대체로 이 거북목과 일자목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요추전만이 유지돼야지 허리가 안 아프다고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앞으로 C자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지 경추 전만이라서 되게 건강한 커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내 어깨에서 이렇게 C자 커브를 그려서 귀가 이렇게 일자 커브가 돼야 되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등부터 굽어서 이렇게 하나의 큰 C자 커브가 되면 목이 일자로 이렇게 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목과 일자목이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상 커브가 무너지면 일자 반영이 오고 목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거북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이 정상 커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우리 몸의 디스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저 목 디스크인가요? 하면 디스크는 누구나 다 있어요. 디스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무슨 비유랑 똑같냐면 내가 배가 아픈데 선생님 저 위장인가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뼈랑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어요. 추간판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물은 뼈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약간 말랑말랑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래 위로 충격을 분산시켜주기도 하고 회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을 흡수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목 변형이 되고 거북목 변형이 되게 되면 디스크 자체에 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랑말랑한 디스크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그런 충격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찹쌀떡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안쪽에는 이렇게 팥 같은 게 들어있고 짜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게 자꾸 자극이 돼서 찢어지면 이렇게 눌렸을 때 어떻겠어요? 그 안에 내용물이 찍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디스크가 텐송 변화를 겪으면서 딱딱하게 변한다거나 그럼 충격 흡수가 안 가지겠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물이 튀어나오면 정말 디스크 파열이나 돌출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저림, 선생님 목이 안 돌아가요. 아니면 날개뼈가 너무 저려요. 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목 디스크 파열의 원인이나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병원에 오실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무슨 증상으로 오시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제일 많이 오시는 증상은 진짜 컴퓨터 조금만 하고 나면 꼬맹이가 앉아있는 것처럼 너무 스물스물 아파오고 뒤통수로 이렇게 뻐근하게 통증이 올라오면서 어떤 때는 심하면 정말 눈알까지 아프고 정말 눈도 건조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뒤통수에서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올라오면서 정말 이제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도 있고 경추성 두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거든요. 목이 안 좋아서 목 뒤에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고 머리 뒤쪽으로 올라가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눌리게 되면 찌릿찌릿하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는데 또 이런 두통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위장관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메스껍다 뭐 아니면 토할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심한 분들은 이명이 있어요. 원장님 기가 항상 뭐 빡빡하게 좀 불편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쪽 증상들을 다 같이 동반할 수가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일자목이랑 거북목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증상이에요. 증상 조금만 앉아있어도 목이나 어깨 쪽에 통증이 있고 무겁고 심하면 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간간히 그런 두통이나 뭐 이명이나 아니면 턱관절 통증을 동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옆에서 거울 보고 보시면 돼요. 딱 힘주고 계시지 마시고 한참 컴퓨터 막 하다가 딱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귀와 어깨가 이렇게 일직선에 이루지 못하고 많이 튀어나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체형적으로 봤을 때 이 거북목 일자목은요 목만 앞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라운드 숄더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이 라운드 숄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깨가 사실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깨 날개뼈가 안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면서 이걸 라운드 숄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으로 올라가는 모든 근육이 거의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근육이 굉장히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 이렇게 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펴져요. 대부분. 목도 내가 이렇게 밀어서 뒤로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북목을 만드는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우리 목의 날개뼈에서 목대에 이렇게 가서 붙는 근육인데 이게 짧은 분들은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때 팔 들어보세요. 하면 고개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왼쪽이 좀 안 좋거든요. 살짝 이렇게 왼쪽 목이 팔을 올릴 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 내가 뒤쪽 근육이 굉장히 짧고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 좀 안 좋으신 분들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해보는 게 그냥 젖혀보세요 숙여보세요 했을 때 자연스럽게 다 못 넘어가고 어느 각도 넘어가면 좀 불편해요 이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길 때 이렇게 날개뼈 쪽이나 어딘가 찌릿찌릿해요 하시는 분들은 좀 이미 목 디스크 쪽에 문제가 좀 생겨 있을 확률이 많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뭐 스트레칭 몇 가지 알려주는 영상들도 있던데 그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거북목이라는 구조가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만 앞으로 튀어나간 게 아니라 정말 내 복부, 가슴, 머리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하세요 해서 좋아진다는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우리 몸이 운동을 해서 바뀌려면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 동작이 반복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셨던 게 막 이렇게 막 뒤로 젖혀주세요 막 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한다고 거북목이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통증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체형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작들이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이 거북목이 좋아집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슴 부위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가슴이 이렇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목을 막 이렇게 펴보고 해보세요.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펴야겠죠, 얘로. 그러면 첫 번째는 이 가슴을 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대부분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짧아져 있거든요. 사실 좋은 거는 이렇게 문틈 잡고 이렇게 쭉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은데 생각보다 여러분 문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팔을 이렇게 펴주신 상태에서 내 반대 손으로 얘를 살짝 눌러줘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은 항상 고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딱 잡아놓고 얘를 이렇게 돌려준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90도 90도 접어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얘를 고정해주기 위해서 얘 손을 살짝 올려놓는 건데 이 상태에서 내 명치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쭉 돌려주시는 제일 잘못하는 게 고개 돌리는 사람들. 이거 아니고 뜨끔하셨죠? 그거 아니고 딱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쭉 돌려서 정말 여기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여기에 힘을 줘서 쭉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뻐근한 느낌이 드시면 15초에서 30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뒤에 날개뼈가 가슴 쇄골이 넓게 열어주시고 날개뼈는 살짝 밑으로 박힌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돌려서 한 3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작은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등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래서 등을 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좀 쉽게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으신 상태에서 팔 쏘듯이 접어주시면서 명치가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뒤로 쭉 활 쏘듯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주고받고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 기둥 같은데 수건 걸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흉추가 굳어서 이렇게 굳는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흉추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니까 흉추를 풀어주고 회전해주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우리 목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동작이죠. 신장 동작 해볼 건데 이렇게 만세를 일단 해주시고요. 자, 이 만세에서 우리가 이제 W자로 이렇게 쭉 내려주실 건데 우리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안으로 살짝 모이면서 밑으로 W자로 모이니까 날개뼈가 아래로 이렇게 쭉 꼽히게 이렇게 해주시고 가슴은 열어주시고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살짝 복부 있죠. 여기 복부에 힘을 살짝 주셔야 돼요. 여기 명치 끝이 살짝은 바닥을 향하게 잡아놓으신 상태에서 쭉 뒤로
고개를 뒤로 젖혀주시는 건데 명치랑 내 머리 끝이 뽑아내는 느낌으로 뒤로 쭉 보내시면서 내 코끝이 하늘을 향하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고개만 뒤로 한번 젖혀보자. 이거는 그냥 내 목뼈에 목을 얹은 거예요. 이렇게 뒤에 손 대보시면 주름 딱 지죠. 그 주름이 지지 않게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이걸 했다고 치시고 날개뼈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목 뒤에 살짝 손 대보시고 그 상태에서 뒤로 쭉 이렇게 넘겼을 때 아까처럼 주름이 앉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툭 이거랑 쭉 뽑아서 뒤로 가는 거는 다른 느낌에서 근육을 쓰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열어주시고 박아주시고 대신에 복부는 어느 정도 힘을 줘서 긴장감 두시고 쭉 뒤로. 이거는 허리에도 좋고 목에도 좋아서 중요도를 따진다면 얘가 넘버원. 네 번째 동작은 사실 조금 앉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서서 해야 되는데 따로 움직여서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거북목을 교정하려면 결국은 등 뒤에서 이 몸을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하부 승모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자세가 땅을 보게 이렇게 만드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옆으로 뻗어주시면 날개뼈를 이렇게 뒤에서 쏘아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허리 세우고 목을 딱 일자로 이 어깨가 일자리게 되게 만들으셔가지고 날개뼈가 뒤에서 모아지게. 그래서 이 운동의 핵심은요, 여기 우리 날개뼈 여기가 이렇게 아래로 모여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뒤쪽으로 뒤로 쭉 뻗어주시고 윗팔은 고정. 이 상태에서 10번 정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마지막을 하실 수 있으면 위로 와이드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주실 때 여기서부터 힘이 나와야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운동까지 앞에 말씀드린 스트레칭이랑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들 거북목을 아주 효과적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스트레칭까지 다 잘 알려주셨는데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많은 습관 중에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저는 만세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결과적인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우리 날개뼈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역할을 좀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불편하니까 얘를 만세를 하면 목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세를 하시는데 대신에 근데 자는 동안 계속 만세를 하면 그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등이 많이 굽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이 굽게 되면 목도 같이 이렇게 큰 C자가 그려지면서 이렇게 거북목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누웠을 때 굉장히 여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세를 하면 어느 정도 가슴이 열리게 되거든요. 이게 좀 펴지면서 이제 이 부위가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말 내가 만세를 할 때 잠이 잘 온다 하시는 분들은 체형 엑스레이 한 번씩 체크해봐서 일자목이나 구분 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여러 가지 치료들을 좀 받는 게 좋긴 하세요. 허리가 약하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가 다 걸리는 게 아니라 과도한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짐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 보니까 많이 쓰는 분들이 결국 취약해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내가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숙이고 일을 많이 하신다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그런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결국은 계속 우리 맷돌 갈리듯이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언젠가는 패스로웨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목에 가장 안 좋은 행동이 뭐냐면 목을 굽히는 거예요. 굽히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하신다거나 공부를 하신다거나 모든 활동이 사실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리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모든 활동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하는 거라서 목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처음에는 딱 출근했을 때마다 오늘 좀 이제 바른 자세로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집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요. 저도 초음파 보고 환자 주사 넣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주사 잘 안 들어가고 막 잘 안 보이면 저도 막 이렇게 하고 모두 다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 다 이렇게 숙이고 뭘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디스크로 가냐 안 가냐는 결국 여러분들의 운동 강도, 노동 강도 그리고 바른 자세를 얼마나 잘 유지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는 3가지예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제발 핸드폰 이렇게 숙이고 보지 마시고 정말 좀 보셔야 되면 지하철이나 어디 앉아서 보실 때는 가방 같은 거 밑에 두셔가지고 좀 높여서 보시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자, 2번째로는 컴퓨터 쓰실 때 저도 사실은 좀 낮은 편인데 이런 받침대 쓰잖아요. 아래 3분의 1 정도가 내 시선에 올 수 있게 좀 다 올리시는 게 좋아요. 3번째는 뭐냐면
뭐냐면 허리에서 이렇게 누워있다는 게 이게 목에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우리 몸의 척추는 일자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휘어져야지 목도 세워질 수가 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굽혀지게 되면 목도 아무리 펴면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세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한 번씩 날개뼈 사이 통증이나 팔저림이나 자고 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꼭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너무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절대 뭐 마사지를 하거나 폼롤러를 하거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두두두 꺾고 막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디스크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주위 신경이나 근육에 긴장도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굽히는 자세 하지 않기, 두 번째는 아이스팩 해주기, 세 번째는 집에 가지고 있는 뭐 진통소염제 상비약 있으면 드셔보시고, 그래도 너무 아프다 그러시면 보통은 이제 병원에 오면 저희가 이런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주사나 약물 치료를 하게 돼요. 크게 이제 치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염증을 없애는 화학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주사 아니면 먹는 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제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염증 물질이 빨리빨리 식혀나갈 수 있게 하는 물리적인 치료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물리치료, 열전기 치료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도수치료 이런 걸로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자의 치료의 역할이 달라요. 이렇게 급성으로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는 꼭 화학적 치료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이런 염증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5 거북목 그리고 목 디스크에 대한 그 자세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자세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의 결과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세 번, 그리고 그 동작이 한 10번 정도는 반복이 될 때 우리가 몸에 메모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알려드린 그런 스트레칭들, 평소에 앉아있을 때 계속 습관적으로 허리를 펴야겠다, 가슴을 펴야겠다 이런 습관에 계속 리마인드를 하시면 어느새 모르게 내 자세가 고쳐지고 습관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정말 좋은 자세를 가지게 되면 원래 아프셨던 분들도 그 재발률이 10배 이상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좋은 자세를 계속 가지려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를 저랑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러분 혼자 아시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